이제 황희도 이사가 이제 또 이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그 새로운 질서 진영의 파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제가 요 근래에 들어오셨던 분도 계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막 이제 샤워를 했는데, 집에 이제 방송하기 전에 이제 막 갔다 와가지고 막 덥고 이래서 막 샤워를 했는데, 갑자기 누가 머리에 뒤통수를 탁 때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때 그랬지? 이거 진영이 다 파괴되는 걸, 문조털레유가,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유이재명의 수장은 이재명이다 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그 문조털레유 막 그거 하고 막 하는 것들을 막 이어서 보니까, 이 목적은 진영의 파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진영의 파괴가, 사실 처음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진영의 파괴가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쪽은 이재명 대통령 되게 싫어해요. 보수는 이재명 대통령을 극렬하게 싫어해요. 되게 어떤 결로 싫어하냐, 보수들이 이재명 대통령 싫어하는 거는 이거 얘기는 좀 조금 경박스러운 표현이지만, 제가 그들의 이제 고스란히 감정을 옮기기 위해서는 이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박하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근본이 없고 천박하고, 이 사람은 전혀 권력을 줄 자격이 없다, 자기들 기준에서. 뭐 어떤 뭔가 서사도 있지 않고, 뭔가 이제 뭐 가정사도 그렇고 어쩌고저쩌고 전부 다가,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여기에 결과는 너무 다른,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이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란을 저질러도 저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을 인정을 안 하는 게 가장 이제 우선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저쪽에 막 무슨 구조적 다수 전에 무슨 파란 나라 만들 생각이 없다는 둥, 이제 이혜원 끌고 오면서, 윤호개인 이혜원 끌고 오면서 파란 나라 만들 수 없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할 때도 제가 저 사람은 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제가 이제 가끔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감정적인 것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얘기해도 되나?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사람들이 자기를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랑과 애정이 나와서 자기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나쁜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막 나가서 잼통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저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저도 이런 거 못 하거든요. 그거 못 하지.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지지의 감정이 사랑인 줄 알더라고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범진보 진영이 이재명 대통령 그때 찍었을 때는 반드시 저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고 싶은 개혁이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어떠한 부분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간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될까, 지지를 그러니까 감정적이나 어떤 인격적인 존경이나 아니면 그런 열렬한 지지가 아니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을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은 저는 범진보의 절반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를 이제 받는 그거는 약간은 뭔가 이렇게 약간 아이돌이었던 그런 애정, 아니면 약간 사랑받는 것, 약간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약간 좀 내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제가 이렇게 아닌데,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조성은 뭔 소리 하는지 궁금한 것도 있고, 순수하게 재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많은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제가
그거를 갖다가 나는 완전히 여러분들의 완전 그 막 재간둥이지, 막 사랑과 받아야지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그런 거에 관심 없고, 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개혁, 그 다음에 지금 해야 되는 권력 견제, 그리고 어쨌든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개혁들을 어떻게 바로갈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즐겁게 얘기를 한다는 그게 목적인 거지. 여러분들이 저를 예뻐하고 안 예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나는 공주가 아니란 말이죠. 나는 전사지. 아무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예전부터 제가 이제 그 느낌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아, 이재명 대통령은 사람들이 자기 되게 좋아하는 줄 아는구나. 그 착각이 있지 않으면 보수도 날 좋아할 거야. 내가 손 내밀어주면 보수가 날 반기겠지. 쟤네들이 이제 먹을 거 없이 막 이제 막 끈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손만 내밀어주면 와, 대통령님 나 환영입니다. 이렇게 좋아해주겠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겠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구조적 다수,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굉장히 불호적인 감정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모든 착각의 근원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감정선이.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그 오바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감정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는 이 감정이, 그러니까 범진보 진영이 날 다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내가 저쪽으로 갑시다 하면은 다 따라올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저쪽으로 갑시다 하고 내가 내란 친구들 데리고 왔어요. 나하고 친해졌어요. 그럼 나랑 이제 밥도 먹었어요. 골프도 쳤어요. 이러면은 와, 우리 대통령이랑 골프 쳤대. 이제 쟤네 착한 사람이네. 이 생각, 이 타령을 할 줄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는 그쵸, 김문수 못 찍고 지금 김문수를 찍는 내 손을 찍는다 뭐 이런 사람들이 반절이 있고, 뭐 내란 속에 돌아올까봐 온 사람 반절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지 않으면은 어떻게 저렇게 이제 대놓고 골프 칠 저쪽이랑 내란당이랑 악착같이 골프 칠 생각하고, 여러분 윤석열 따까리 검사들이 내 따까리가 됐어요. 와, 이제는 따까리 됐다. 좋은 검사네. 뭐 이런 소리 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 감정이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연련을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디카페인 커피를 마셔줘야 된다는 거.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번 전당대회를 준비하고는, 그래서 저번에 정청래는 개무시하고, 추미애 대표도 이렇게 막 무시해가지고 국회의장 선거 때 이제 물매기고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리고 자기가 명픽하면 와 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막 의원들이 줄 서서 이제 막 다 밀어주고 하니까는 이제 그런 감정 과정에서 이 사단들이 다 발생이 된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공포 영화도 기승전결 있잖아요.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승전결, 어디서부터, 귀신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악마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악마든 뭔가 원한이 있든 귀신이든 아니면 거기에 무슨 악령이 들렸든 뭐가 됐든지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그 이유를 찾자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서 충격받았냐? 내가 박찬대랑 밥을 먹어줬는데, 내 우표에, 이재명 기념우표, 취임식 기념우표에 무려 박찬대를 넣어서 막 자전거 타고 이런 굉장히 애정 어린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해줬는데,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정청래가 2배가 나왔지? 60%가 넘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독해진 거죠. 저것들 죽여버리자. 저것들 죽여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갈아버리자.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공취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하나둘씩 테라포밍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함동균이라는 사람 와가지고 노무현 뭐 귀신 정치인지 병자 정치인지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이현주 앞장 세우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우리 레이더가 없냐?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약간 레이더가 이렇게 띠디디디 했는데 저기 이상해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 악령이 들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그 악령이 들렸다의 센서가 나만 있냐? 유시민 장관도 있고 몇 명 달리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봤더니 내가 지금 검찰을 좀 신용 범죄 개 같은 검사들 걔처럼 윤석열 내란 그 검사들 내가 조금 저 개 같은 그 굴복하는 검사들을 내가 좀 닦아 쓰겠다는데 윤석열 대장이듯이 나도 좀 닦아 쓰겠다는데 그 정청래가 감히 내 장난감을 없애?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개혁 누가 검찰개혁 하냐고 이렇게 다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령이 씌었던 거죠. 우리가 근데 이게 여러분 악령이 오래 씌잖아요. 그러면은 악령이랑 자기의 영혼이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퇴마가 안 됩니다. 구마가 안 돼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한 방송에서 다 이해를 할 수 있다? 조은이 방송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해되셨으면은 100점 눌러주세요. 100점 눌러야지. 네, 이렇게 열연을 하는데,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100점 눌러주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그 어떤 게 있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뭐냐? 이번에 충격 받은 게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그 호남 메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오만 그 기업이랑 이렇게 90도 인사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어디 갔냐? 어디 갔지?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 호남 메가 프로젝트 호남에 이제 다 밭을 갈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호남에 뚜뚜뚜뚜 하고 헬기 타고 충청도 갔다가 이제 그 호남 갔다가 그리고 이제 4,700조 이게 투입 기사 이제 냈다가 그러면 이제 겸손 혹은 이제 새날 이렇게 이제 어쨌든 여당 스피커들은 그 호남 발전하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죠. 했는데 웬걸 자기가 이제 문조 털래요 하니까는 반응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는 시끄럽네 저 새끼들 하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 밥 한 끼 먹이고 보낸 거죠. 그리고 아득바득 구조독 사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뭐 했냐 이제 유시민 장관 이렇게 막 이제 공격하니까 갑자기 유시민 팬덤이 너무 커진 거야. 유시민도 빼. 그 정청래 하나만 다 우리 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웬걸, 지금 이제 노란, 노사모 티셔츠도 못 입고 가게 하고, 노란, 바람개비도 못 들게 하고, 그 검찰개혁 방해하려고 별짓 다 했고 했는데, 웬걸, 보안수사권 폐지까지 이제 검찰청의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수사권이 모두 폐지가 된 거예요. 이걸 누가 했다? 정청래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선호투표제를 한 거예요. 못 이기니까. 그래가지고 깡패 한 명, 깡패 역할 누가 줬냐? 이제 송영길. 너는 개 같은 역할을 해라. 막말을 하고 이 개 같은 역할을 해라. 빡 이렇게 하고 빡 이렇게 하고. 목에 칼 자른다 하고 이제 막말하고 붕어 대가리 이런 소리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라고 이제 그 미션을 준 거죠. 미션을 준 거죠. 그리고 그 누구지? 그 김민석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갔냐? 이게 여러분 다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부터 하는 거가 더 심각한 거예요. 어디 갔냐? 몽땅 다 없네. 몽땅 영상을 지웠네. 아무튼 몽땅 하면서 이제 그 김민석이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이제 테라포밍 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 사진이 나온 겁니다. 그 결과 이 사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사진이 옛날에 어떤 그 평범한 민주당 의원들이었으면 제가 알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었으면 이거 하라고 하면은 미쳤나봐 이렇게 하고 안 해요.
음, 그래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진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쭉 봤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가 뭘 깨달았냐. 정말 위험하구나. 정말 위험하구나. 이걸 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당스럽지 않은 걸 넘어서 체제까지 이제 그 전복을 시키려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한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막 개혁이나 뭐 시끄러운 것들 딱 귀찮으니까, 유이잼이 탐욕적이네? 유이잼이 딱 개혁을 딱 반대로 하는 우리 방어막이네? 이 생각을 해서 이제 유이재명과 이재명 대통령 저런 짓을 하는 것과 김민석을 택했잖아요. 송영길을 빨아주고. 근데 저는 언론들한테 좀 경고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되게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들 에이 설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는 되게 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되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되게 보완적인 사람이고 저는 과격한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조성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과격쟁이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검찰이 무슨 짓까지 했는지 다 끝까지 봤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완곡하다 안 하다의 문제를 넘어서는구나. 저거는 한 번 더 이제 종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지. 제가 평소 때 관계성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좋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조숙녀까지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다. 젠틀한데, 근데 인사도 잘하고, 근데 교양 있고 품격 있는 말을 주로 하고 그런 단어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나,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제가 느낀 거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검찰청 폐지, 워딩부터 던지고 밀어붙이는 이런 속도라든지, 그리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를 오늘 띄워놓고 뭐 정광석화처럼 막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추미애 지사가 했던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막 이제 거악 이런 것들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하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과격해 보일 수는 있겠다. 저도 과격해 보일 수 있죠. 그거는 제가 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여러분은 기자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혁을 과격하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다소 과격해 보일지언정, 우리는 위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연임이라든지 헌법 파괴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세제 개편이나 저런 것들 지금 지금 우리나라 전력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이라든지 우리가 오히려 저는 되게 시장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 추미애 지사도 지금 경기도 재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게 밝히잖아요. 시커먼 데서 그렇게 암암리 해먹는 성격들이 못 돼요. 그리고 우리는 체제를 위협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체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권력을 나눠서 그렇게 이렇게 잘 전반적으로 개선을 시키자는 주의인데 그것이 악에 부딪혔을 때 다소 이제 부딪히는 소리가 났기 때문에 이게 다소 과격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 김민석이나 이 사람들처럼 위험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처럼 위험하지 않다고. 그러니까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틀막이 우리는 하지 않아.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언론개혁을 하자. 이건 언론개혁이 언론인들이나 언론 기업들 기준에서는 기분 나쁘겠죠.
그치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언론들이 잘 이제 그 장착이 돼가지고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인 건데, 근데 그 입틀막하고 지금 막 조작 사진 띄워가지고 뭐 시사타파님이 겪은 저런 짓을 청와대랑 결탁해갖고 뭐 저런 짓들이나 뭐 하려고 하고, 저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할 거예요. 입틀막은 우리가 첫 번째처럼 보이겠지만 언론들이 당신들이 당할 짓이라고요.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에 대한 장인수 기자의 거침없는 발언을 들어보시죠. 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연임 얘기 나오고 뭐 개헌 얘기 나오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또 이런 비난이 거세지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좀 급하게 내놨는데, 여기 보면 뭐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셋째 줄. 이 두 번째 문단부터 보면요. 5.18 정신과 부마 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관할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 평가를 통한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라고 해서, 이게 지금도 변함이 없는 내 생각이다. 이게 이제 8월 14일 얼마 전이죠. 한 일주일 전쯤에 올렸던 이재명 대통령의 SNS인데 사람들이 또 그래서 찾았습니다.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 2018년 3월 18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SNS죠. 보수 야당은 말 장난으로 국민 속이는 못된 버릇 버려야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그게 무슨 대통령제겠습니까? 사실상 내각제 또는 변형된 이원 집정부제를 대통령제인 것처럼 국민 기망하지 마십시오. 앞에 글과 다르죠? 앞에 글은 총리를 선출하는 거를, 그 권한을 국회에 넘겨주겠다. 지금 대통령이 총리를 그냥 뽑는데 그렇게 안 하고 국회에다가,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까지도 국회에다 넘겨주겠다. 이게 내 변함없는 지론이다 라고 일주일 전에 글을 쓰셨는데, 한 8년 전에는 야, 국회가 총리를 뽑으면 그게 무슨 대통령제냐, 내각제지. 니네 국민 속여먹으려고 하지 마 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이 나오면서 현재의 이재명이 과거의 이재명과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NS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대통령 SNS 가볍고 편하고 격이 없는 매체니까 이걸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자리, 대통령의 직은 무겁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SNS는 SNS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방점이 대통령에 찍혀야 됩니다. 요 개헌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민국 국민은 왜 내각제를 싫어하는가? 이원 집정부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 이런 거에 왜 좀 그 거부감 내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왜 되게 혹독한 비난 내지 비판을 하는가? 제 생각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 표현을 썼죠. 제왕적 대통령제. 국힘은 집권하면 제왕적 대통령이 돼서 정말 그 권력을 마구마구 씁니다. 윤석열이 그러다가 탄핵돼서 날아갔죠. 박근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제왕을 보는 듯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보면 저게 대통령이야, 뭐 시대착오적인 뭐 조선시대 왕도 저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죠. 대통령제의 폐해인 거 맞습니다. 그 대통령을 멈출 어떤 제어 장치도 없고, 일단 한번 맡기면 5년 지켜보다가 탄핵할 거 아니면 5년 후에 이제 선거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얘기를 근데 민주당 대통령들이 하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크다. 개헌해서 바꾸자. 권력 구조를 좀 개편하자.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라는 거는
제왕적 대통령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국힘은 대통령이 됐을 때 저렇게 마음대로 국정농단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마구마구잡이로 쓰는데 문재인이 됐건 노무현이 됐건 이재명이 됐건 대통령으로 뽑아줬잖아. 대통령이 꽤 큰 권한 갖고 있잖아. 그러면 제발 좀 그 권한을 국민과 서민을 위해서 제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걸 좀 한번 보여줘. 라는 게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서민들의 요구였고 바람이었습니다. 그런 요구를 하면서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는 거 많잖아. 그 권력을 제발 우리들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좀 써봐. 왜 제왕적 대통령제로 빠지는 거야? 정말 국민과 당원과 지지자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아? 그 기대를 사실 이재명 대통령한테 굉장히 가장 많이 했었죠.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런데 그렇게 해서 뽑아놓으면 야 이거 제왕적 대통령은 돼보지도 못했습니다. 민주당 사실 대통령들은 뭐 해본 것도 없어요.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 페이크다. 개헌해서 권력구조 개편하자. 이 얘기 듣고 싶어서 대통령 뽑아준 게 아니잖아요. 이 마음을 왜 못 읽는지 그게 참 답답합니다. 예,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이. 선거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했으니까 제왕이 되지 마시고 그렇게 막강한 권력은 갖고 있으니까 그 권력을 본인이 얘기한 억강부약, 대동세상 이걸 만들기 위해서 좀 멋지게 한번 써보는 모습, 휘둘러보는 모습 그걸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박수치고 지지하고 신날 텐데 억강부약이 됐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권능을 억강부약을 위해서 지금 제대로 한번 써봤습니까? 국힘이랑 제대로 붙어보고 기득권이랑 제대로 붙어서 정말 강한 자들 억누르고 힘없는 서민들, 약자들이 당장 잘 살게 되지는 못해도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예? 그래도 우리가 부당한 차별이나 이런 걸 받을 가능성은 좀 줄어들었구나. 대통령 잘 뽑아놓으니까 그래도 세상이 좀 좋아지는구나. 이런 효능감 느꼈나요? 그렇게는 안 하면서 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크다 그러면서 개헌해서 권력구조 개편하자라고 하니 답답하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특히. 개헌하자, 권력구조 개편하자, 무슨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하겠다, 분산하겠다, 의심을 갖고 보는 겁니다. 내각제 하겠다는 거 아니야? 니들끼리 짬짬이해서 일본의 자민당 같은 당 만들어서 계속 니들끼리 돌아가면서 총리 해먹고.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오늘 그냥 쓴소리 하는 날이니까 마지막으로 요거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전당대회 때 보여준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제왕적이라고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전당대회에 벌어졌던 방금 봤던 그 아사리판, 올갑, 불공정, 불법, 편법에 대해서 질끈 눈 감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을 팔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짓이다라고 하면서 벌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질끈 눈 감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으면서 대한민국 전체 이 대통령제가 갖는 불공정함 이거는 개헌을 통해서 바꾸겠다라고 하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줄까요? 민주당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얘기가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진짜 자신의 권한을 줄이는 개헌을 하겠다는 거냐? 이것도 사실은 설득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권한 줄일게 라는 거니까 그거는 박수 칠 만한 일일 수도 있는데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로 집어넣어 당대표 만들어 뭐 국회의장 시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권한을 줄이겠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각제는 요 얘기 이거는 뭐 지적했던 건데 그리고 개헌 논의가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된 게 뭐죠? 국회의장이 기자 질문에 연임 얘기를 꺼내면서 문매를 한번 맞았고요. 최근에 그 이후에 또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6월 달인가요? 7월 달에 국힘 중진의원들, 국회 부의장 출신 중진의원들과 골프 치면서 개헌 얘기를 나눴다라는 게 언론 보도가 되면서 또 문제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얘기하고 개헌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헌을 하고 싶습니다. 개헌의 방향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대통령이 그 좋아하시는 수기, 토론 해봅시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게 아니라 모양새가 권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짬짬이해서 뭔가 연임을 바라나? 뭔가 뭐 내각제 비슷한 걸 하려고 하나? 자기들끼리 일단 그런 얘기가 좀 오간 것 같은데 그게 이상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시작되는 개헌 논의가 순수할 수 있을까요? 그 논의를 꺼낸 사람들의 의도가 순수하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 첫 단추부터 잘못 깬 거죠. 이게 어떻게 즐거운 개헌 논의가 되고 생산적인 개헌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개헌은 국가의 정말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거고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는 거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을 담는 대한민국의 골격, 근간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요. 그게 헌법 맨 앞에 나오는 건데 그게 맞다라고 하면 국민들을 받들어 섬기는 모습으로 개헌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그 자체를 국민들은 사기고 권력자들의 노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리라고 해야 될까요? 왜 이거를 우리의 위정자들은 모르는 건지 국민들을 하찮게 보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국민들이 왜 그러면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나 이런 걸 싫어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들은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만드는 과정이 대통령 직선제 관철이었습니다. 그죠? 87년 항쟁이 대통령 직선제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 결과물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제는. 그러니까 이게 단점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최고 권력자를 내 손으로 뽑아. 최고 권력자는 한 번밖에 못해. 이게 아주 강한 민주주의의 어떤 작동 원리처럼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내각제? 내가 뽑지도 않은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된다라고? 권력 있는 사람들끼리 짬짜림이 해서 만든 총리?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잘 모릅니다. 내각제가 뭔지 이원집정부제가 뭔지 일단 그리고 잘 몰라요. 낯선 제도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알아야 마음을 주고 동의를 하고 거기에 호응을 하죠. 낯선 제도예요.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대한민국에 왜 안 맞느냐. 내각제도 그렇고 뭐 이원집정부제도 그렇고 아무튼 국회가 나서서 뭔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이거는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습니까?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지 않아요. 국회의원은 당의 권력자들이 뽑습니다. 공천 주면 되는 거예요. 의원 내각제가 됐든
이원 집정부제가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대통령제를 유지하는데 상당 부분의 권한을 국회가 대통령이 행사했던 인사권, 뭐 총리, 추천권, 지명권 이런 것들을 국회가 갖는 어떤 것이든 내가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야 너 일로 와봐. 너 왜 이렇게 써? 묻고 따진 다음에 너 다음 총선 아웃. 그 당의 지지자들이 권리당원들이 제가 송파 사니까 송파 뭐 갑이든 을이든 송파 을이라고 하고 싶다. 송파 을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을 뽑아놨는데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저 사람 도저히 총리로 용납을 못 하겠는데 저 사람 총리 만들겠다고 막 거기 줄 서갖고 막 이런 행태를 벌여. 작태를. 그러면 너 그렇게 하는 게 맞니? 너 다음 공천 없어. 라고 해서 공천 과정부터 그 지역의 국민들이 관여를 해서 경선을 하든 하는 방식으로 밑에서부터 만들어서 올린 국회의원이면 그때야 비로소 의원 내각제든 의원 집정부제든 뭐든지가 가능한 거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위에서 내려 꽂는 방식에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예. 그건 말 같지가 않은 얘기입니다. 시의원, 뭐 제가 수원으로 얘기해요. 수원 시의원을 내 손으로 뽑는 겁니다. 저 사람 장인수라는 청년 정치인이 뭐 시의원 한번 돼보겠다고 하는데 똘똘하네. 그럼 그 공천 과정에서부터 관여를 하고 개입을 해서 당원들이나 그 지역 민들이 시의원이 됐네, 도의원 됐네, 국회의원 돼보겠다라고 하네. 그렇게 성장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 지역에서 너 아웃, 다음 공천 없어. 이 과정이 이게 없으면 지역의 권리당원들한테 그 권한이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어린 반푼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 상식적인 얘기를 그